이혼 증명서를 갖손해 쥔 나는 그 위 금박 글씨를 쓰다듬었다. 마치 식은 물을 들이켠 듯 아무 맛도 없었지만 묘한 해방감이 스며들었다. 구청 앞마당의 바람이 제법 곳에서 전 남편 지훈의 외투를 흔들었다. 그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뒷머리를 극적이면 오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훈아야,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그래도 연락해도 돼.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혼 증명서를 가방에 쓰셔. 넣고 이혼 증명서를 가방에 쓰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알림이었다. 회사 공지인 줄 알고 무심코 넘기려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화면이 켜지는 순간 내 시선은 얼어붙었다. 채팅방 이름은 지훈이네 가족.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 김숙자였다. 프로필 사진은 작년 생일에 찍은 붉은 배경의 증명사진 그대로였다. 내 손가락은 잠시 멈칫하더니 메시지를 누르는 순간 온몸이 그디는 순간 온몸이 굳어더니 메시지를 누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니 사진 속에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연회장이 보였다. 룸 안에는 두 개의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식기들은 모두 금태를 둘러 고급스러웠다. 음성 메시지를 재생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화면을 뚫고 나올 듯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가족 여러분, 모두 주목하세요. 가족 여러분, 모두 주목하세요. 오늘 저녁 6시에 공전가든 호텔에서 새며느리 환영잔치를 엽니다.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는 잔치를 엽니다. 음성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채팅방은 난리가 났다. 신우이 지은이 먼저 환호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데요. 저녁에 일찍 가서 새언니 선물 준비할게요. 이어서 시영님 지호가 답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랑 형수님 벌써 가는 중이에요. 오늘 저녁 새며느님 맛있는 벌써 가는 중이에요. 오늘 저녁 새며느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게 할게요. 나는 화면을 노려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지훈과 이혼 수속을 마친 지 겨우 1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것도 특급 호텔에서 잔치를 벌이고 온 가족 15명에게 축하하러 오라고? 그들은 나를 대체 뭘로 여긴 걸까?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쓰레기인가? 지훈도 내 휴대폰 메시지를 봤는지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손을 뻗어 내 휴대폰을 뺏으려 했다. 유나야, 오해하지 마. 어머니가 좀 급하신 거야. 내가 아직 어머니한테 우리 이혼한 얘기 안 했어. 안 했다고? 나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고개를 들어 지훈을 노려봤다. 지훈아, 우리가 결혼한 지 3년 동안 나는 너희 집에서 소처럼 일했어. 네 어머니는 남아서 너 사산이 찌들어 매일 나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했지. 나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네 어머니가 나랑 싸울 때마다 너는 뒤에 숨어서 간 한 번도 나를 감싸준 적이 없었어. 이제 막 이혼했는데 네 어머니는 벌써 새며느리를 찾아서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 너희 지훈이네 찾아서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 너희 지훈이네 가족은 정말 인정머리 하나 없구나. 내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화내지 말라고? 그 비굴한 모습에 내 마음속 마지막 일말의 기대마저 사라졌다. 지훈아, 똑똑히 들어. 나 유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오늘 그 잔치 내가 기어코 갈 거야. 너희가 새며느리를 어떻게 환영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테니. 말을 마친 나는 뒤돌아섰고 지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거셌지만 내 마음속 분노는 여전히 거셌지만 내 마음속 분노는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에서 한 번호를 찾아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여보세요. 이 변호사님 되시죠?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택시를 잡아탔다. 운전기사가 어디로 가냐고 묻자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냐고 묻자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냥 시내 한 바퀴 돌아주세요. 라고 말했다. 결혼 첫해 나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었다. 매일 퇴근하면 부엌에 가서 일을 돕고 주말에는 자진해서 청소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때였다. 시어머니는 지훈의 밥그릇에 돼지갈비 한 조각을 넣어주더니 고개를 들어 나에게 말했다. 유나야, 너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여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애 낳는 거야. 여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애 낳는 거야. 특히 우리 지훈이네. 집중하고 싶어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기면, 아이는 집안에 튼튼한 아들 하나 낳아줘야지. 안 그러면 이 집에서 나는 그때 웃으면 어림도 없어. 지훈이 제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상에 콱 내려놓으며 말했다. 자연스럽게. 내가 보기엔 네가 그냥 애 낳기 싫은 거지. 우리 지훈이네는 며느리 얻으려고 결혼시킨 거지. 그냥 빈둥거리고 앉아있으라고 데려온 거 아니야. 2년 안에 아들 못 낳으면 이 결혼은 더 이상 의미 없어. 나는 그때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훈을 쳐다보자. 그는 밥만 오물거렸다. 그건 내가 지훈이네. 집에서 처음으로 서러움을 느낀 순간이자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기만 하면 그는 언제나 나에게 참으라고만 할 뿐이었다. 그 후 2년째 나는 뜻밖의 임신을 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좀 더 잘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병원 검사에서 의사가 딸이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날로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 나는 입덧이 심해진 것을 먹고 싶어 했는데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그릇을 쾅쾅 던지며 소리쳤다. 딸년 하나 가졌다고 이렇게 유난을 떨어? 나는 지훈이 가졌을 때도 밭에 나가 일했어. 한 번은 한밤중에 열이 나서 지훈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비몽사몽간에 엄마가 임산부는 함부로 약 먹으면 안 된대. 아침까지 참아. 라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외투를 걸치고 119에 전화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39도까지 열이 올라 있었고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아이를 지키지 못했을 거라고 했다. 가장 나를 서늘하게 만든 것은 작년 겨울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다. 나는 엄마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집안에 예금을 쓰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은행 카드를 서랍에 가두고 말했다. 그건 지훈이 새며느리 맞이할 돈으로 남겨둔 거야. 네 엄마 아픈 건 엄마를 안고 병원했다. 네 엄마 아픈 건 우리 지훈이네 집안이랑 상관없어. 나는 시어머니와 싸웠고 지훈은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유나야, 그만 좀 해. 엄마 말이 맞아. 유나야, 정 힘들어서 못 살겠거든 참지 마. 엄마가 널 먹여 살릴 수 있어. 하지만 그때 나는 아직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지난달 지훈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의 채팅 기록을 발견했다. 그는 그 여자에게 우리 엄마는 진작부터 유나가 마음에 안 들었어. 유나랑 이혼하면 바로 너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나는 지훈이네 집에서 무료 가정부처럼 일했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다. 택시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궁전 가든 호텔 입구였다. 유리문에 비친 내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얼굴을 쓸어내리고 택시비를 지불한 뒤에 내렸다. 마음속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지훈아, 김숙자, 너희가 내게 빚진 것 오늘 다 받아낼 거야. 휴대폰을 꺼내 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 수집은 어떻게 됐나요? 오늘 저녁 6시 궁전 가든 호텔. 2분도 채 되지 않아 이 변호사에게 답장이 왔다.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유나 씨. 걱정 마세요.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호텔 입구에 번쩍이는 간판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싸늘한 비웃음이 걸렸다. 오늘 밤 연극이 시작될 시간이야. 나는 궁전 가든 호텔 맞은편은 카페의 움직임을 상록을 입고 검은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유리창을 통해 움직임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10분도 채 안 되어 이 변호사가 문을 이그을 수 있었다. 유나 씨, 찾으시는 자료 다 가져왔습니다. 나는 방금 시킨 뜨거운 커피를 그에게 밀어주었다. 이 변호사님, 수집한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특히 시어머니 김숙자의 남아선호 사상과 지훈의 무책임함에 대한 증거요. 이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자료 뭉치를 탁자 위에 놓았다. 맨 위에는 녹취록 몇 개의 텍스트 파일이 있었다. 그는 그중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작년에 유나 씨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이웃과 나눈 대화 녹음입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딸년 가져서 뭐해. 나는 손자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안 되면 지훈이한테 이혼하고 다른 여자 찾아오려고 해야지. 라고 말했고요. 이웃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라며 반박했습니다. 나는 녹취록을 들고 그 위에 적힌 말들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그때부터 시옥을 들고 그 위에 적힌 말들을 서랍에 넣어 잠그는 사진과 시어머니는 내가 지훈과 이혼하기를 그렇게나 바랐던 거구나. 이 변호사는 또 몇 장의 사진을 건넸다. 이 사진들은 유나 씨가 그때 경원 복도에서 지훈 씨와 다툴 때 경원 CCTV에 찍힌 장면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저장된 파일을 찾아냈고요. 시어머니가 은행 카드를 잠그는 사진은 유나 씨 아파트 단지 CCTV에 찍힌 것입니다. 유나 씨가 예금을 꺼내 어머니 병원비를 내겠다고 말했던 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 외에도 지훈 씨와 그 여자 서아 씨의 카카오톡 채팅 기록과 유나 씨가 이전에 보내주신 캡처본은 이미 공증을 마쳤고 두 사람이 함께 백화점이나 음식점에 가서 사용한 소비 내역도 찾아냈습니다. 모두 유나 씨와 지훈 씨의 공동 예금으로 사용된 것이더군요. 나는 자료들을 넘겨보며 천천히 떨리던 손을 멈췄다. 마음속 분노는 차가운 침착함으로 변해 있었다. 이 변호사님, 이 증거들로 충분할까요? 제가 원하는 건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 앞에서 그들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고 그 새 며느리라는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집안에 시집을 오는 건지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채팅 기록과 소비 내역은 지훈 씨가 결혼 기간 동안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공동 재산을 유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유나 씨가 원하신다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나 씨의 목표는 그들의 망신을 주는 것이니 이 증거들을 식사 자리에서 공개하면 효과는 확실할 겁니다. 나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마음이 놓였다.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계획한 첫 번째는 증거 수집이었고 이제 증거는 확보됐으니 두 번째는 그 식사 자리에 가서 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유나 씨는 우선 호텔 근처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들 가족이 모두 모이고 특히 새 며느리가 도착한 후에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싸우지 마시고 먼저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세요. 그들이 유나 씨에게 왜 왔냐고 물으면 그때 천천히 증거들에게 왜 왔냐고 물으면 나는 맞은편 호텔 입구를 주시했다. 시영님 지호와 그의 아내가 선물 꾸러미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 뒤로는 지훈이네 친척 몇 명이 따라 들어갔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먼저 돌아가세요. 제가 바로 달려갔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일어서면서 나에게 신신당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변호사가 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카페 안의 음악은 잔잔했지만 내 마음속 팽팽한 긴장감은 끊어질 듯했다. 휴대폰을 꺼내 가족 채팅방 메시지를 확인했다. 신우이 지은이 연회장 사진을 올리며 새언니 곧 도착. 모두 환영 준비. 라고 적어 놓았다. 나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탁자 위에 자료들을 침겨 정리하고 몸을 일으켜 호텔 입구로 향리하고 몸을 일으켜 호텔 입구로 향리하고 몸을 일으켜 호텔 입구로 향겨 정리하고 그 여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마 그 새 며느리일 터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문틀을 기대어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자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새 며느리의 손을 잡아 끌며 옆으로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시어머니 김숙자가 연회장에서 나와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유나, 네가 여긴 왜 왔어?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나는 문틀에 기대어 움직이지 않았다. 내 시선은 지훈과 그 옆에 새 며느리를 스쳐 지나가 시어머니 김숙자의 얼굴에 멈췄다. 목소리는 담담했다. 여기가 왜 제가 올 곳이 아니죠? 특급 호텔은 보통 사람들은 못 들어오나요? 김숙자는 두 걸음 앞으로 달려와 손을 뻗어 나를 밀치려 했다. 입으로는 여기서 억지 부리지 마. 오늘은 우리 지훈이네 새며느리 환영하는 날이야. 이혼한 여자가 무슨 염치로 여기 와서 난리야. 라고 소리쳤다. 나는 옆으로 살짝 피했고 그녀는 허공을 휘저으며 넘어질 뻔했다. 지훈이 황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지훈의 소매를 잡아 끌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 씨, 이 여자 누구예요? 지훈이 제 입을 열기도 전에 내가 먼저 웃었다. 가방에서 이혼 증명서를 꺼내 손에 들고 흔들었다. 내가 누구냐고요? 저는 지훈 씨와 오늘 아침 이혼 증명서를 받은 전처 유나예요. 아가씨, 당신이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새 며느리겠죠? 축하해요. 하지만 제가 경고 하나 할게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김숙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네가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이윤아, 당장 그 망할 증명서 치워. 여기서 우리 지훈이네 망신시키지 마. 너희 지훈이네 망신이라고?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이혼 증명서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준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엄마가 입원했을 때 내가 지훈과 싸우는 CCTV 캡처 사진이었다. 김숙자 씨, 작년 겨울에 제가 입원해서 병원비 내야 할 때 당신이 집안은행 카드를 잠가놓고 그건 지훈이 새 며느리 맞이할 돈이야. 라고 말한 거 기억하세요? 이 사진이 바로 그때 찍힌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나는 사진을 새 며느리 서화 앞에 내밀었다. 그녀는 사진을 받아 넘겨보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고개를 들어 지훈을 쳐다봤다. 지훈 씨, 이 여자 말이 사실이에요. 당신 씨, 이 여자 말이 사실이에요. 그건 오해야. 그때 집에 정말 여유돈이 없었어. 여유돈이 없었다고? 나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또 다른 소비 내역서를 꺼냈다. 그것은 지훈과 서아라는 여자가 지난달 백화점에 가서 가방을 산 기록이었다. 위에는 카드 결제 금액 880만 원이 찍혀 있었다. 여유돈이 없었다고? 그런데 지난달에 서아 씨 데리고 88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다고? 이 돈은 어디서 났어? 나랑 당신이 함께 모은 공동예금에서 꺼낸 거 아니야? 지훈 씨, 당신은 이 가방이 당신이 직접 돈 모아서 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과 당신 전체의 공동예금으로 산 거라고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김숙자는 서아가 화를 내는 것을 보고 황급히 나서서 변명했다. 서아야, 저 여자 이간질하는 말 듣지 마. 저거 다 유나가 조작한 거야. 그냥 우리 지훈이네 잘 되는 건 못 봐서 일부러 와서 방해하는 거야. 조작한 거라고?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 변호사가 보내준 공증 서류 사진을 열었다. 김숙자 씨, 똑똑히 보세요. 이건 공증 도장이 찍힌 지훈 씨와 서아 씨의 채팅 기록이에요. 소비 내역도 전부 사실이라고요. 만약 조작한 거라면 제가 공증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어떤 이들은 이건 너무 심하네. 전처가 아픈데 돈은 안 내고 새 며느리한테 가방 사줄 돈은 있다니. 라고 수군거렸다. 또 다른 이들은 정말 나쁜 놈이네. 이혼하자마자 새 며느리 들인 것도 놈이네. 이혼하자마자 새 며느리 들인 것도 이혼하자마자 새 며느리 들인 것도 모자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김숙자는 구세주라도 본듯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지호야, 당장 저 미친 여자를 쫓아내. 저 여자가 여기서 우리 지훈이네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흔들었다. 형님, 저를 쫓아낼 생각은 접으세요. 여기 형수님이 작년에 딸을 낳았을 때 어머니가 이웃에게 딸려는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형님 댁 아이 작년 학비 때문에 어머니가 저한테 100만 원 빌려가셨는데 아직도 안 갚으셨죠? 차용증 꺼내볼까요? 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까매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김숙자를 노려봤다. 어머니, 유나 씨한테 돈 빌린 적 있어요? 그리고 형수님이 딸 낳은 게 소용없다고 말했다고요? 김숙자는 당황해서 황급히 말했다. 아니야. 지호야, 저 여자 헛소리 듣지 마. 저 여자가 우리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야. 나는 난장판이 된 지훈이네. 가족을 보며 3년간 억눌렸던 울분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자료들을 모두 가방에 넣고 서아를 보며 말했다. 서아 씨,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그들과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서아 씨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지훈이네 집안이 어떤 곳인지, 지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 서아 씨가 직접 판단하세요. 서아 씨가 직접 판단하세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더니 손에 든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지훈에게 소리쳤다. 지훈 씨, 정말 실망이에요. 김숙자는 서아가 떠나는 것을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보며 달을 동동 굴렀다. 유나, 네가 내 좋은 일을 망쳤어. 너랑은 끝장이야. 나는 끝장이라게 비웃었다. 저랑 끝장이라고요. 김숙자 씨,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당신네 지훈이네가 제게 빚진 거 제가 하나하나 다 돌려받을 거예요. 오늘 당신들이 당한 망신은 약과일 뿐이에요. 나는 호텔 문으로 걸어가 휴대폰을 꺼내 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1차전 성공. 이제 2차전을 준비해야겠어요. 잠시 후 이 변호사에게 화이팅 이모티콘이 왔다. 나는 휴대폰을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늘따라 태양이 평소보다 더 밝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공정 가든 호텔에서 나온 후 길을 따라 200m쯤 걸었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지훈이네 가족이 엉망진창이 된 모습을 보니 시원한 탄산음료를 마신 것보다 더 속이 후련했다. 휴대폰을 꺼내 이 변호사가 이전에 보내준 또 다른 자료를 확인했다. 그것은 김숙자가 몰래 집안에 낡은 아파트 한 채를 지은 앞으로 명의 이전한 증명서였다. 그런데 그 낡은 아파트는 내가 지훈과 결혼할 당시 김숙자가 나중에 이 집은 너희 신혼부부 거야. 라고 분명히 말했던 곳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돌아서서 몰래 명의 이전을 처리했고 등기부등본에는 지훈 한 사람의 이름만 올라 있었다. 이 아파트의 명의 이전 증명서를 공개하여 지훈이네 친척들이 김숙자가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지 보게 하는 것. 자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나는 황급히 전화를 받아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엄마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나, 오늘 지훈이랑 수속은 다 잘 맞췄니? 무슨 일은 없었지? 엄마가 집에서 계속 걱정했단다. 나는 코끝이 찡해져서 황급히 말했다. 엄마, 괜찮아. 수속은 아주 순조롭게 잘 맞췄어. 나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 다행이다, 다행이야. 엄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다시 말했다. 만약 지훈이네 쪽에서 너를 괴롭히려고 하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가 너랑 같이 방법을 찾아줄게. 알았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저 자신을 괴롭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김숙자와 지호 일행은 분명 말했다. 제가 저 자신을 괴롭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와의 통화를 끊자.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다. 지금 돌아가면 그들이 난장판을 수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의 두 번째 계획도 실행할 수 있을 터였다. 호텔 입구에 다다르자마자 연회장 쪽에서 김숙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방금 전의 일은 모두 유나가 일부러 이간질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듯했다. 유나가 이혼해서 마음이 편치 않아 우리 지훈이네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며 서아도 주관이 없어서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갔으니 지훈이 그녀를 설득해서 돌아오면 자신이 잘 얘기해주겠다고.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고 김숙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막 하려던 말을 꿀꺽 삼키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다시 굳어졌다. 유나, 네가 왜 또 돌아왔어?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연회장 안의 친척들도 모두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몇몇은 지훈의 삼촌과 숙모들이었고 몇몇은 지훈의 삼촌과 숙모들이었고 몇몇은 모르는 얼굴인 것으로고 곧장 연애는 얼굴인 것으로 보아 지훈이네 먼 친척들 같았다. 지훈은 테이블 옆에 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얼굴이 어지웠다. 내가 들어오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어오자 안녕하세요 삼촌, 숙모,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유나입니다. 지훈 씨의 전처고요. 입구에서 좀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다시 온 건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김숙자 씨가 평소에 이 집안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김숙자는 초조해하며 앞으로 나서서 나를 잡아 끌려 했다. 여기서 헛소리 짓거리지 마. 우리 지훈이네 집안일은 너 같은 남이 참견할 일이 아니야.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가방에서 낡은 아파트의 명예 이전 증명서를 꺼내 모두에게 보이도록 높이 들었다. 남이라고요? 제가 지훈 씨와 결혼해서 3년 동안 이 집안에서 소처럼 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이 될 수 있죠? 킨천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건 김숙자 씨가 작년에 몰래 집안의 낡은 아파트를 지훈 씨 앞으로 명의 이전한 증명서입니다. 위에는 지훈 씨 한 사람으로 명예 이전한 증명서입니다. 위에는 지훈 씨 한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어요. 제가 지훈 씨와 결혼의 이름만 적혀 있어요. 제가 지훈 씨와 결혼할 당시 김숙자 씨는 저와 지훈 씨 앞에서 이 낡은 아파트는 나중에 너희 신혼부부가.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친척들은 모두 목을 빼고 내 손에 들린 증명서를 쳐다봤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낡은 아파트를 지훈이한테 명의 이전했다고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낡은 아파트를 지훈이한테 명의 이전했다고요? 그럼 그때 우리한테 명의 이전했다고요? 그럼 그때 우리한테는 이 집은 나중에 효도하는 사람한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우리를 속인 거 아니에요? 나도 지훈이네를 위해서 그런 거야. 지훈이네를 위해서. 나는 싸늘하게 비웃었다. 지훈이네를 위해서라면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달라도 된다는 거예요? 지훈이네를 위해서라면 저를 바보처럼 속여도 된다는 거고요? 제가 지훈 씨와 함께 그 낡은 아파트 리모델링 하려고 돈 모을 때 제가 앞뒤로 2천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당신은 몰래 명예이전을 처리하면서 제가 낸 돈에 대해서는 지훈의 삼촌이 입을 열었다. 숙자야, 이건 네가 잘못한 거다. 유나가 어쨌든 지훈이랑 3년을 살았고 집 리모델링에도 돈을 냈는데 어떻게 집을 몰래 지훈이 한 사람에게만 명의 이전할 수 있니? 맞아요. 다른 친척도 거들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유나 아가씨는 평소에도 우리한테 창소해도 우리한테 창소해도 우리한테 참살도 우리한테 창소해도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너무했어. 김숙자는 나는 명예의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지기를 반복하며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는 아무 꼼꼼이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숙자 씨, 늘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 일은 당신이 책임져야죠.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갑자기 열렸다. 그 옆에는 서아가 있었다. 서아의 눈은 방금 울었는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나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다. 유나, 네가 왜 아직 여기 있어? 당장 가. 서아도 잠시 멈칫하더니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내 앞으로 다가왔다. 유나 언니, 방금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충동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서아를 보며 조금 의외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서아 씨도 지훈 씨에게 속은 거니까. 서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김숙자는 서아가 돌아온 것을 보고 황급히 다가가 서아의 손을 잡았다. 서아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다 오해야. 유나가 일부러 이간질하는 거니까 제 말 믿지 마. 하지만 서아는 김숙자를 무시하고 고개를 돌려 지훈을 쳐다봤다. 지훈 씨, 제가 방금 물었단 말에 아직 대답 안 했잖아요. 그 낡은 아파트, 유나 언니 말이 사실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정말 몰래 당신 앞으로 명예 이전했고 유나 언니가 낸 리모델링 비용은 계산도 안 했다고요. 지훈의 시선을 피하며 오물거렸다. 우리 엄마도 나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 집은 원래 우리 지훈이네 집이었잖아. 서아는 지훈을 노려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서아야,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지훈 씨, 당신은 지금도 저를 속이고 있어요. 유나 언니 말이 다 사실인 거죠? 속이지 않았다고요?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김숙자를 쳐다봤다. 그럼 방금 유나 언니가 보여준 소비 내역서랑 공증서리도 가짜예요? 당신네 지훈이네 가족은 대체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김숙자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훈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다. 나는 눈앞에 이 관계를 스인 척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지훈이네가 너무 비양심적이라고 말했고 나의 두 번째 계획도 성공했다. 서아는 지훈과 김숙자를 노려보며 더욱 격렬하게 눈물을 흘렸다. 목소리마저 떨렸다. 저는 원래 당신 어머니가 그저 성격이 좀 직설적이라고 생각했고 당신은 가끔 주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당신들은 저를 완전히 바보로 알고 가지고 논 거였군요. 그 낡은 아파트 유나 언니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냈는데 당신 어머니가 몰래 당신 앞으로 명의 이전했다고요. 그리고 그 880만 원이 넘는 가방 당신들 공동예금으로 산 건데 저한테는 당신이 직접 모은 돈이라고 거짓말했죠? 지훈 씨, 대체 저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훈은 질문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손은 주먹을 꽉 쥐고 계속 중얼거려 꽉 쥐고 계속 중얼거렸다. 고의가 아니었어. 서아야, 그냥 네가 화낼까봐, 네가 화낼까봐, 네가 화낼까봐, 네가 화낼까봐, 내가 화낼까봐. 서아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봐. 제가 화낼까봐 유나 언니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어요? 제가 오늘 당신 따라 돌아오지 않았고 이 말들을 듣지 못했다면 당신네 집안에 시집 오고 나서야 당신네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김숙자는 서아가 정말 돌아서려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다가가 서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아는 그녀를 뿌리쳤다. 아주머니,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유나 언니가 명예이전 증명서를 꺼냈어요. 아주머니는 저와 유나 언니 앞에서 집은 신혼부부에게 줄 거야. 라고 말하고는 돌아서서 몰래 명예이전을 처리했어요.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뭐예요? 사기 결혼이 아니야. 김숙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다 유나 때문이야. 저 여자가 이 모든 걸 들춰낸 거야. 만약 저 여자가 난리치지 않았으면 우리 오늘 즐겁게 지훈이랑 서아 일도 잘 됐을 거 아니야. 아주머니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김숙자를 노려봤다. 제가 난리쳤다고요. 제가 난리치지 않았으면 서아 씨는 지금도 당신들에게 속아 넘어갔을 테고 나중에 시집와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겪었을지 몰라요. 저처럼 지난 3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그때 당신은 저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했고 제가 딸을 낳자 냉대했어요. 엄마가 아플 때 병원비 안 따. 제가 딸을 낳자 냉대했어요. 김숙자에게 말했다. 숙자야, 그만 유나를 탓해. 이런 일들을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친척들은 정말 당신이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인 줄 알았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네가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유나가 지훈이랑 3년을 살면서 하루도 행복하게 살지 못했는데 너는 그렇게까지 유나를 이용해 먹었어. 이제는 서아까지 속이려 하다니 이건 우리 지훈이네. 집안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는 짓이야. 완전히 구기는 짓이야. 지훈의 숙모도 거들었다. 아까 유나가 소빈이 역서랑 공증 서류를 꺼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파트 문제까지 터지다니. 다른 친척들도 동조했다. 어떤 이들은 김숙자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지훈이 책임감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서아에게 직접 조언했다. 아가씨, 이 삼촌 말 들어봐. 이 지훈이네 집안에 시집을 곳이 못 돼. 시집 오면 불지옥으로 뛰어드는 꼴이야. 서아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단호해졌다. 그녀는 지훈을 쳐다보며 말했다. 지훈 씨, 우리 끝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저도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말을 마친 서아는 몸을 돌려 연회장 밖으로 걸어갔다. 내 옆을 지나갈 때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 언니, 오늘 이 모든 걸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평생 후회했지만 그의 삼촌이 팔을 잡아 끌었다. 그의 삼촌이 팔을 잡아 끌었다. 괜찮아요. 앞으로는 눈을 똑바로 뜨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눈을 똑바로 뜨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너 같은 놈이랑 누가 같이 살겠니? 다 불행해질 뿐이야. 지호는 그 자리에 서서 눈가가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숙자는 서아가 떠나는 것을 보고 또 친척들이 모두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보며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 거야. 며느리 얻으려다가 도망가고 이제는 친척들마저 내 편이 아니야. 유나, 다 너 때문이야. 그녀가 생떼를 부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조금도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우습기까지 했다. 김숙자 씨, 여기서 가련한 척하지 마세요. 오늘 이 모든 일은 당신이 자초한 거예요. 저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이 처음에 저에게 잘해주고 그렇게 많은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면 오늘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김숙자를 부축하려 했다. 어머니, 여기서 그만 우세요. 망신스럽지도 않으세요? 내가 망신스러워? 내 아들이 혼자가 됐는데, 내 아들이 혼자가 됐는데. 유나, 네가 오늘 이 모든 걸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넌 여기 못 나갈 줄 알아. 나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사과요. 제가 당신한테 사과하라고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김숙자 씨, 제가 오름을 여기 와서 이 두 가지 일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세 번째 일이 남았어요. 이제의 나를 모두 조용해졌다. 친척들의 세 번째 일이 있다는 말 모두 조용해져요. 뭘 또 하려는 거야. 나는 휴대폰을 들고 김숙자 앞에 다가가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줬다. 작년에 당신이 지훈 씨에게 만들어달라고 했던 신용카드 2장, 가족 카드 말이에요. 한 장은 당신이 쓰고, 한 장은 당신이 쓰고, 한 장은 당신 딸 지은이가 썼죠. 지난 2년간 당신들은 2장의 카드로 앞뒤로 거의 5천만 원을 썼죠. 맞죠? 김숙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걸 왜 언급하는 거야? 그걸 왜 언급하는 거야? 이 2장의 카드주 카드는 저와 지훈 씨의 공동 재산으로 만들었고 카드 발급할 때 저도 서명했어요. 이제 저와 지훈 씨가 이혼했으니 이 2장의 가족 카드를 해지할 권리는 당연히 저에게 있어요. 말을 마친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휴대폰 화면에 뜬 가족 카드 해지 버튼을 휴대폰을 뜬 가족 카드 해지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자 두 장의 가족 카드는 순식간에 해지되었다. 김숙자는 내 휴대폰을 해지되었다. 어떻게 그 카드를 해지할 수 있어? 그건 우리 카드야. 나는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김숙자 씨, 이 카드는 원래 당신들 것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참았지만 이제 저와 지훈 씨는 이혼했어요. 당신들은 저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제 카드를 계속 써요? 연애자 난의 친척들은 다시 시끄러워졌다. 어떤 이들은 숙자가 유나 가족 카드를 쓰고 있었다니 이건 너무 심하네 라고 말했다. 또 어떤 이들은 5천만 원 가까이 썼다는데 해지 안 했으면 유나가 얼마나 손해볼 뻔했어 라고 했다. 지호도 멍하니 김숙자를 쳐다봤다. 어머니, 아직도 유나 씨 가족 카드 쓰고 있었어요.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김숙자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노려보며 입으로 욕했다. 입으로 욕했다. 그녀가 뒤에서 그녀를 붙자니야. 너랑은 끝장이야. 그녀가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은 너무나도 후련했다. 유나 씨 말이 맞아요. 그 카드는 원래 유나 씨와 지훈이의 공동 재산이었어요. 이제 둘이 이혼했으니 유나 씨가 해지할 수 있는 건 당연해요. 김숙자는 고개를 돌려 지호에게 소리쳤다. 그 카드는 나랑 네 여동생이 2년 동안 썼는데 진작부터 우리 집 것이나 다름없어. 유나 저 여자가 뭔데 왜 안대로 해지하는 거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연애장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신의지은이 쇼핑백을 들고 열렸다. 그 가방 다 봐뒀는데 28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녀의 말이 나오자마자 연회장 안은 더욱 조용해졌다. 김숙자는 구세주라도 본 듯 나를 가리키며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다 유나 때문이야. 다 여자가 우리 가족 카드를 해지했어. 네가 그 가방 못 산 건 다 저 여자 탓이야. 지은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쇼핑백을 바닥에 내던지고 나에게 달려왔다. 유나 언니, 무슨 자격으로 내 카드를 해지해요? 언니, 혹시 어머니가 오늘 오빠랑 새언니 환영 잔치 해주는 거 보고 일부러 와서 방해하는 거죠? 지은의 뻔뻔한 모습을 보며 나는 예전에 그녀가 늘 가족 카드로 명품을 사고 그 돈이 모두 나와 지훈이 함께 모은 돈이었다. 마음속 분노가 다시 치솟았다. 저랑 상관없다고요? 지훈 씨, 당신은 이 가족 카드로 거의 1억 원을 썼어요. 그 가방과 핸드백들 어느 것 하나 나와 당신 오빠의 공동 재산으로 산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나와 당신 오빠가 이혼했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카드를 계속 함부로 써요? 내 말에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지만 여전히 억지를 부렸다. 오빠가 나한테 기꺼이 써준 건데 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는 그냥 이혼해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일부러 와서 트집 잡는 만 원. 당신이 지난달에 300만 원. 당이 싸늘하게 비웃으며 가방에서 소비 내역서 한 장을 꺼냈다. 그때 당신 오빠는 저에게 그 돈이 월세 낼 돈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당신이 목걸이 사는데 써버렸더군요. 당신 말대로 이게 제가 참견할 일이 아닌가요? 지은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렸다.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게 월세 돈인 줄 몰랐다고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내역서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내역서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당신은 카드 긁고 나서 카카오 스토리에 오빠가 긁고 나서 카카오 스토리에 어떤 이들은 그 위에 적힌 금액을 보며 세상에 목걸이 하나에 300만 원이라니. 저 아가씨 정말 돈을 물쓰듯 쓰네. 라고 말했다. 또 어떤 이들은 남의 돈 쓰면서 저렇게 당당하다니 이 지훈이네 집안은 정말 막장이네. 라고 했다. 지훈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지은을 쳐다봤다. 지은아, 이건 네가 잘못했어. 그 돈은 정말 월세 낼 돈이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로 목걸이를 살 수 있어? 지은은 지훈이 자신을 나무랄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예전에는 한 번도 저를 나무란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남의 편을 들어요. 목걸이 하나 가지고 뭘 그래요? 그냥 카드 한 장 더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줘? 지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체념이 섞여 있었다. 내가 유나랑 이혼할 때 예금 다 유나한테 나눠줬어. 내가 유나한테 나눠줬어. 지금 나한테 돈 얼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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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자가 황급히 물었다. 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지난 3년 동안 유나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겪었는지 어머니는 모르세요. 그 예금은 원래 유나 몫이 절반이었어요. 제가 제 몫까지 다 준 건 제가 유나한테 빚진 게 많아서 그래요. 김숙자는 지훈이 이렇게 말할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불효자식, 내가 널 키운 보람이 없구나. 지훈은 옆에서 한숨을 쉬었다. 형 말이 맞아. 지난 3년 동안 유나가 정말 많이 고생했어. 우리가 오늘 이 지경이 된 건 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남 탓할 게 못 돼. 친척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의 삼촌이 말했다. 숙자야, 이제 그만 유나를 탓해. 오늘 이 일은 누가 봐도 네가 잘못한 거야. 유나가 지훈이랑 3년을 살면서 하루도 행복하게 살지 못했는데 너는 그렇게까지 유나를 이용해 먹었어. 이제는 서아까지 속이려 하다니 이건 우리 지훈이네 집안의 지면을 완전히 구기는 짓이야. 김숙자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해지른 짓이야. 이번에는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중얼거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지은도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더니 더 이상 뻔뻔하게 굴지 못하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작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눈가가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내 앞으로 다가매 참모습을 보며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자. 유나야, 예전에는 내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어. 이 사과는 너무 늦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 씨,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요. 앞으로 각자 잘 살면 돼요.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온 건 당신들한테 사과를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나 유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유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당신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라는 걸, 당신들이 함부로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말을 마친 나는 손에 든 자료와 내역서들을 모두 가방이 아니라는 손에 든 자료와 내역서들을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연회장 안에는 김숙자와 지은의 울음소리만 들렸다. 나는 문으로 걸어가 뒤를 돌아봤다. 지훈이네 가족은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떤 이는 절망에 찬 표정이었다. 한때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엄마에게 메시지를 등했던 한때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몸을 돌려 연회장을 나와 호텔 문을 열었다. 이제 다시는 서러움 겪지 않을 거예요. 잠시 후 엄마에게 웃는 이모티콘이 왔다.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나는 휴대폰을 넣고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갔다. 마음속으로는 찬 그의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지난 3년간의 서러움과 인내가 오늘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궁전 가든 호텔에서 나온 후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병원에 계신 엄마를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는 병상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엄마의 몸에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엄마는 황급히 뜨개질을 멈추고 말했다. 유나 왔니? 어서 와서 앉아. 피곤하지 않니?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가방에서 이혼 증명서와 여러 자료들을 꺼내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해드렸다.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눈가가 붉어졌다.
마음속 돌덩이가 섰다.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눈가가 붉어졌다. 내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그날 저녁까지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 아래 슈퍼마켓에서 예전 이웃인 김 여사님을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황급히 나를 잡아 끌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 씨, 어제 우리 딸한테 들었는데 지훈이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봐세요? 아세요?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아세요? 바로 유나 씨가 지훈 씨랑 이혼하던 날 호텔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금 지훈이네 집안일이 세상에 다 알려졌어요. 그 집안이 남아서는 사상에 찌들어 사기 결혼까지 하려 했다고. 이제 친척들도 다 그 집안이랑 왕래 안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말이죠. 지훈 씨가 새 여자친구를 찾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집안 사정을 듣고는 다 피한다고 하네요. 그저고는 다 피한다고 하네요.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또 재미있는 일은 없었고였네요. 이제 수입원도 없어졌으니 은행에서 매일 전화해서 빚 갚으라고 난리래요. 지우 씨도 자기 아내랑 싸웠대요. 어머니가 돈을 지훈이랑 지훈이한테만 편의해서 썼다고요. 지금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이래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남 탓할 것이 없었다. 남 탓할 것이 없었다. 그 이후로 나는 지훈이네 집안일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동료들도 모두 친절해서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기도 했다. 나는 아파트 근처 요가 학원에 등록해서 매일 저녁 1시간씩 운동했다. 몸은 점점 더 편안해졌고 마음도 점점 더 밝아졌다. 약 반년쯤 지났을까. 어느 날 회사 아래 카페에서 커피를 사다가 서아를 만났다. 유나 언니 할 말을 보자마자 웃으며 다가왔다. 유나 언니 오랜만이에요. 나도 의외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서아 씨 여기서 맞아요. 나도 의외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한테도 너무 잘해줘요. 우리 다음 달에 약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너무 잘 됐다. 진심으로 축하해. 고마워요. 유나 언니. 서아는 미안한 듯 웃었다. 만약 그때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지훈이네 집안에 시집 갔을지도 몰라요.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상상도 하기 쉬워요. 듣자 하니 집안 소식은 아세요. 듣자 하니 지훈이네 집안 소식은 아세요. 듣자 하니 지훈 씨는 아직도 여자친구를 못 찾았고 지훈 씨도 집을 나가서 살고 있고 집안이 거의 풍비박산 났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웃에게 좀 듣긴 했어요. 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죠. 서아가 한숨을 쉬었다. 맞아요. 그들이 그때 유나 언니한테 좀 더 잘해줬더라면 오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유나 언니, 지금은 어떠세요? 혹시 남자친구 생겼어요? 아직은 없어요.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려고요. 그날 서아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행복한 미소를 보며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사실 행복은 꼭 결혼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 스스로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었다. 또 1년이 흘렀다. 나는 돈을 모아 시내의 작은 아파트를 샀고 엄마를 모셔와 함께 살았다. 이사하던 날 동료들이 모두 와서 도와줌이 떠났다. 이사하던 날 동료들이 모두 와서 도와주와 함께 살았다. 저녁이 되자 나는 발코니에 서서 아래층의 불빛들을 바라봤다. 손에 주스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꽃향기를 쉬어날랐다. 3년 전 지훈이네 집에서 겪었던 서러움, 그리고 이혼하던 날 호텔에서의 반격을 떠올렸다. 문득 그 모든 일들이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지금의 나는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이다. 지금의 나는 안정적인 찍었다. 지금의 나는 안정적이고
나를 아껴주는 엄마가 있고 친한 친구들이 있다. 더 이상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앞으로의 날들은 더욱 좋아질 것이고 다시는 과거의 끔찍했던 일들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미래는 온통 햇살 가득할 테니까.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